조선 공주록 몰아보기. 태종 이방원이 원경왕후와 얻은 네 공주와 후궁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옹주들. 태종 이방원은 조선 군주 중 다자녀 1위로 슬하에 무려 2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정력은 아버지에 못 미치는지 이성기와는 달리 아들이 12, 딸이 17으로 딸부자였습니다. 정부인인 원경왕후와의 사이에 사는 정순공주, 경정공주, 정선공주, 경안공주의 4명의 공주를 두었고 아는 후궁으로부터 13명의 옹주들을 두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첫 자식, 정순공주. 정순공주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첫 자식이자 장녀인 동시에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 성령대군의 큰 누나인데 1397년생인 세종과는 띠동갑입니다. 태종이 17세, 원경왕후가 19세에 낳은 딸로 외가인 여흥민씨 가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훗날 이거이에 사남 이백강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슬하에 외동딸을 두어 용양시위사 호군 이계린에게 출가시켰는데 세조 6년인 1460년에 세상을 떠나 조카 세조가 쌀과 콩을 아울러 70석과 포 50피, 종이 100권을 부의했습니다. 소공동의 주인공, 경정공주. 경정공주는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의 차녀이자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누나이며 남편은 개국공신 조준의 외아들 조대림인데 슬하에 일남 사녀가 있습니다. 차녀 평양 조씨가 김호문의 아들이자 문종의 폐세잡인 김씨의 오빠인 김중엄에게 시집갔는데 그녀의 외손서가 한충인으로 인수대비의 사촌 오빠이자 단경왕후의 외조부입니다. 경정공주의 사저가 있던 곳이 속칭 작은 공주골이라고 불렸는데 한자로 소공주동이라고 했고 이를 줄여서 된 것이 서울의 소공동입니다. 남편 조대림은 조선 개국공신 조준의 아들로 평양부 출신이며 태종대의 임금의 총애를 받아 군직에 주로 임명되었다가 세종대에는 외교 관련 일에 종사했습니다. 태종 2년인 1402년에 생원시에 합격해 호군을 지내다 이듬해인 1403년에 명나라의 통운 요청을 막기 위해 경정공주와 결혼했는데 조대림은 모친상을 당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아 반대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11월 9일에 평영군에 봉해졌고 1407년에 용양, 용기, 용무사상호군을 겸임하다 좌군 도총제를 겸임했는데 12월 5일에 모기내로부터 반란을 꾀한다는 모함을 받으면서 조대림 사건이 일어나고 순금사에 갇히게 됩니다. 조대림은 장형 64대를 맞았지만 죄가 없는 것이 입증되어 석방되었으며 1409년에는 병서 강토 총재, 평양도 도절제사 등을 역임하고 순이사를 시의사로 개편하면서 총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410년에는 윤사수와 함께 명나라의 북벌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1418년에 절제사가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이후사에 파견되는 등 외교적인 일을 담당했습니다. 1422년에 보국숙록 평양부원군, 1426년에는 대광보국에 봉해졌다. 1430년에 사망하자 시호를 강한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아버지엔 미치지 못한 인물이지만 저평가를 받는 면도 있습니다. 만 15세에 그 어려운 과거에 합격했고 태종의 사위가 되었고 태종과 세종의 두 임금을 섬기며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거나 사신 접대 등 외교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관리로서 자기 몫은 충분히 한 사람입니다. 남이 신사임당 이이의 조상이지만 불행한 삶을 산 정선공주. 정선공주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녀로 남편은 개국공신 남은의 형인 남제의 손자 남희인데 적실 막내딸이었지만 출생 기록이 없는데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나빠 출생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장기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3세가 되는 1407년에 어머니 원경왕후의 친정동생, 본인의 외삼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유배에 처해지며 4세인 1408년에 원경왕후의 아버지, 본인의 외할아버지인 민재가 사망합니다. 6세인 1410년에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사사되고 11세인 1415년엔 또 다른 외삼촌 민무휴, 민무회가 유배되며 12세인 1416년 2월에 혼인을 하지만 남은 외삼촌 민무휴, 민무회 모두 유배지에서 자살합니다. 14세인 1418년에 갖가지 기행을 벌이던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나 앉으며 16세인 1420년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18세인 1422년에 아버지 태종이 사망을 합니다. 정신응주의 결혼을 추진하다 이속에게 거절당하는 일을 겪은 후 기존 방법이 아닌 간택을 통해 사위를 얻고자 해서 정선공주가 조선에서는 최초의 부마 간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간택은 고관대작의 가문을 제외하고 4에서 5풍 이하 가문의 아들들을 조사한 후
이들 중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해 왕실에 보고하면 최종 후보자 3명을 왕이 면담, 심사한 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주인공은 남위였는데 당시 남위는 과부의 아들이었으나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3세 정선공주와 남위의 부부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정선공주가 17세 때 생모인 원경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고 2년 후에 생부인 태종까지 죽게 됩니다. 연이은 초상으로 정선공주는 몇 년간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거의 17세부터 20세까지 4년간으로 유교식 3년상을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선공주의 남편인 남위는 금지된 부부 생활의 불만으로 노름에 빠졌고 3년상을 고집한 정선공주에 대한 반감과 몇 년 동안 쌓인 욕구 불만을 관노비인 윤희를 첩으로 취해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남편 남위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정선공주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병에 시달리다 건강 악화로 21세인 142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오빠인 세종은 많이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세종의 바로 아래 동생이 남동생 성령대군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선공주와 성령대군은 연년생이며 정선공주가 1살 누나로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짧았지만 생전에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남위의 친할머니이며 딸은 신사임당의 할아버지인 신수권의 어머니로 남위, 신사임당, 율곡이이라는 한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세 사람의 조상인데 장남 남빈의 아들이 의상군 충무공 남이입니다. 또 장녀 의령 남씨는 신기의 차남인 대사성 신자승에게 시집을 갔는데 외현 손녀가 신사임당으로 2018년 3월 18일자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그녀의 불행한 일생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요절에 태종이 의관에게 책임을 물은 경안공주. 경안공주는 1393년 당시 정안군이었던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으나 태종이 즉위하면서 경안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1403년 12월 18일 권근의 아들이자 이존호의 외손자인 남편 길창군 권규와 혼인해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권규는 조선의 문신으로 태조 2년인 1393년의 여말 선초 때에 문신 권근과 부인 김씨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종 4년인 1404년 12살의 국왕의 셋째 딸 경안공주와 혼인해 종일품 숭정대부에 임명되고 길천군이란 봉호를 받았고 1407년에 호분사 상호군을 겸했으며 이듬해에 우군 도총제도 겸하며 수기병을 맡았습니다. 1413년에 명영락제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길 때 표문을 받들고 가문안을 드렸으며 1416년에 길창군으로 봉호를 고쳤고 계급이 정일품 숭록대부로 올랐는데 14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경안공주는 태종 15년인 1415년 4월 22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당시 태종은 경안공주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의관 양홍달에 과실이 있었다고 신분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안공주의 남편인 권규마저 요절에 경안공주의 자녀들은 궁에서 길러졌는데 용의 눈물에서는 친딸이 아닌 민씨 집안에서 온 양녀로 등장합니다. 정안군이 명나라에서 생사가 위태롭자 하륜이 군부인 민씨에게 권근의 아들과 딸을 혼인시키라고 하자 무슨 딸이 있냐고 하는데 민씨 집안의 규수를 양녀로 삼고 혼맥을 맺으라고 하는데 경안공주를 양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태종과 신빈, 신씨 소생 옹주들. 이속의 혼사겁으로 사달을 일으킨 정신옹주. 정신옹주는 태종과 후궁 신빈 신씨 딸로 결혼 관련 사건으로 유명한데 1417년 태종은 딸의 사윗감을 고르려고 지화라는 점쟁이를 시켜 당시 춘천 군수를 지낸 이속의 아들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속은 지화를 쫓아내면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망언을 하자 태종은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과 딸을 모욕하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이속에게 장형백대의 형벌을 내리고 관직을 삭탈시켰는데 조말생과 김효생 등 일부 신하들은 대역죄이므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간했으나 태종은 재산을 몰수하고 지방의 관노비로 만드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들의 그물령은 풀렸다고 이익의 성호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신옹주는 태종 18년인 1418년에 당시 유배 갔던 명문가 출신 윤양의 아들 윤계동에게 하가했는데 윤양은 유배지에서 사태를 접하고 정신옹주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의미로 아들 사주 단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속에 정신 나간 하극상에 상처 입은 태종은 비록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윤양을 유배 보냈을지언정 뼈대 있는 명문가에서 혼담을 넣자 매우 기뻐하며 윤양의 유배를 풀어주고 복직시켰습니다.
이로써 윤양은 유배간 지 1년 만에 천하의 충신으로 바뀌는 인생역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신옹주는 윤계동과의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두었고 단종 주기년인 1452년에 졸했습니다. 허균과 허난설연의 조상 정정옹주. 정정옹주는 태종의 칠녀이자 서삼녀로 어머니는 신빈신 씨인데 신빈신 씨에게는 처녀가 되며 1421년 당시 태종이 총애하던 조말생의 아들 조선과 혼인해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인 한원군 조선과의 딸인 양주조 씨가 허창에게 시집을 갔는데 외고손녀가 허난설원 허초이, 외고손자가 허균으로 세조 2년인 145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수양대군의 반대에 유배된 숙정옹주. 숙정옹주는 태종의 팔녀이자 서선녀이며 신빈신 씨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병약한 어린 시절 궁밖에 나가 있을 때 유원강의 여종젖을 먹고 자라 유원강의 집에서 수양되었고 유원강의 벼슬은 대오군에 이릅니다. 숙정옹주는 유원강의 집에 드나들다 정효정과 인연을 갖게 되고 정효정과 혼인을 했는데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유원강은 의탁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 정효전을 구박했고 원사도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들은 세종은 의금부에서 유원강을 국문하게 하였고 세종은 자신의 누이와 부마에게 불충한 죄가 매우 크다며 유원강을 참수하고 가산을 몰수했으며 유원강의 처자를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남편인 정효전은 단종 1년인 1453년에 수양대군을 모해하려다 발각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고 외방에 부처되었다가 다음 해에 사망했고 정효전의 재산은 정몰되었습니다. 성종 19년인 1488년에 숙정옹주는 몰수된 전답과 남편 정효전의 속국 노비를 돌려줄 것을 상언했고 성종은 이를 돌려주라고 명했는데 이것이 실록의 마지막 기록으로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숭령옹주. 숭령옹주는 태종의 십녀이자 서육녀이며 신빈신 씨의 넷째 딸인데 세종 7년인 1425년 3월 파성군 윤우와 혼인해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으나 세종 15년인 1433년 12월 남편 윤우가 사망했습니다. 세종이 부의를 내리고 관에게 장사를 보살피도록 명했는데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도마산 초등학교 북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야산 중턱에 있습니다. 소신옹주. 소신옹주는 태종의 11녀이자 서칠녀이며 신빈신 씨의 다섯째 딸인데 세종 10년인 1428년 유천군 변효순과 혼인해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세종 19년인 1437년에 사망했고 태종이 사랑한 딸로 세종도 예뻐했다고 합니다. 소수공주. 소수공주는 태종의 13녀이자 서구녀로 어머니는 신빈신 씨로 신빈신 씨에게는 6녀인데 세종 12년인 1430년에 해평군 윤현명과 혼인해 사남 2녀를 두었고 세조 2년인 1456년에 졸했습니다. 숙경옹주. 숙경옹주는 태종의 16녀이자 서12녀이며 어머니는 신빈신 씨인데 태종과 신빈신 씨의 막내딸인데 1420년에 태어났으며 13세가 되던 1432년 윤태산의 아들 파평군 유남과 혼인했습니다. 슬하에 육남일녀를 두었는데 숙경옹주의 묘소는 장단 고현 동마문곡에 있습니다. 태종과 선빈 안씨, 의빈 권씨, 소빈 노씨, 붕인 이씨 소생의 옹주들. 불효로 처벌을 받은 태종과 선빈 안씨의 장녀 경신옹주. 경신옹주는 태종의 12녀이자 서팔녀이며 어머니는 선빈 안씨인데 선빈 안씨에게는 장녀가 되며 세종 12년인 1430년 10월 28일 전 의위 이완과 혼인해 슬하에 육남일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이완은 노비를 때려 죽여 국문을 받았고 세조 13년인 1467년 경신옹주의 손녀인 이씨가 남편 황종동 일가의 소박을 당하고 모욕을 받자 며느리 이씨의 아버지 이순경과 함께 상언을 올렸다 무마된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신옹주는 노비 분배 문제로 어머니 선빈 안씨와 송사를 다투어 안씨가 딸의 불효를 호소하니 세조가 의금부에 이 일을 조사시킨 끝에 경신옹주의 녹봉을 빼앗고 그 아들을 귀양 보낸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안씨의 임종에 이르러서는 올케인 남동생 익명군의 아내 박씨와 갈등을 빚었는데 같은 해 예종이 즉위해 거둔 녹봉을 다시 경신옹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80년에 동생인 수간옹주의 둘째 아들인 황제가 맹인 신현의 재물을 탐해 그 딸 신씨를 첩으로 삼으려 할 때 거짓 혼서를 작성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태종과 선빈 안씨의 처녀 수간옹주. 수간옹주는 태종의 14녀이자 서십녀이며 어머니는 선빈 안씨인데 선빈 안씨에게는 처녀로 세종 14년인 1432년에 황자 후의 아들 회천군 양도공 황유와 혼인했습니다.
세종 32년인 1450년에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슬하에 오남을 두었으며 세조 10년인 1464년에 졸했습니다. 의빈 권씨 소생 정혜옹주. 정혜옹주는 태종의 오녀이자 서장녀인데 어머니는 의빈 권씨인데 세종 1년인 1419년에 찬성 박신의 아들 박종우에게 출가했습니다. 세종은 혼인을 기해 그녀를 정혜옹주로 봉하고 남편도 자원대부 운성군으로 삼았는데 결혼한 지 5년 만인 1424년에 죽었고 박종우는 이후 재취했으며 계유정난에 협력해 정난공 1등에 책록되고 운성부원군이 됐습니다. 소빈 노씨 소생 숙희옹주. 숙희옹주는 태종의 구녀이자 서우녀이며 어머니는 소빈 노씨인데 세종 7년인 1425년 한성부윤 이사후의 아들인 성원이 이정령과 혼인했고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1453년 환관을 보내 질병가에 있는 어머니 소혜공주를 간호하게 해달라고 청했고 2달 뒤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1464년 7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궁인 이씨 소생 숙신옹주. 숙신옹주는 태종의 17여이자 서13녀로 막내딸인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실록에는 궁인, 왕실족보인 선언록에는 후궁 이씨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세종 17년인 1435년 인수부인 윤창의 아들인 윤평과 태종의 자녀들 중 마지막으로 혼인했으며 윤평이 숙순옹주를 직접 맞이하러 가서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친령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록에 이 기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인 최남희의 옹주의 결혼식이 있는데 등장인물도 실존 인물이 대다수로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생겨나게 된 역사를 배경으로 숙신옹주라는 실존 인물을 새롭게 되살려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초기 도입된 성리학 이론이 이전의 전통 풍속과 부딪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운휘의 입을 빌려 말하며 운휘의 시집살이를 통해 혼인 제도 변화가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세조 13년인 1467년 남편 윤평과 사별했고 이미 장남을 잃은 숙순옹주는 둘째 아들 윤강에게 의지했는데 윤강이 어린 딸만 두고 요절하는 바람에 남자 자손이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숙순옹주는 딸린 윤씨와 사위 심한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성종 12년인 1481년 사위인 심한인이 안주 목사로 임명되자 딸이 본인과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해 사위를 가까운 고을로 옮기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간에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사 문제에 개입한 옥산군 이재의 국문을 청했으나 성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으나 묘지석이 1481년 5월에 건립되었으므로 148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묘지는 본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했으나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 몰아보기는 태종 이방원이 원경왕후와 얻은 4공주와 후궁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옹주들이었습니다.